저는 그 패션 업계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는 김탄이고요. 연차는 7년 차입니다. 지갑, 액세서리, 가죽 자켓, 신발, 뭐 의류 제외하고 다양한 분야 카테고리를 생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발 브랜드에서 생산 관리하고 생산 대행해주는 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네. 원래 그런 패션을 관련업다가 이제 패션 업계로 오신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뭐 전공은 아니고 어릴 때부터 패션을 좀 좋아했었고 군 생활을 부사관으로 한 6년 정도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패션업을 좀 내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전역하고 좀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3권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 책들은 언제 읽으셨던 책들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고요. 사실 어릴 때 좀 공부를 안 하고 방탕하게 살다 보니까 지식에 대한 갈증이랑 목마름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거를 좀 해소해주는 책이어서 군대에 있을 때 읽었었고요. 두 번째 책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 2020년도에 책 나오자마자 아마 바로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그때쯤 제가 한 패션업계 4년차 정도 됐었는데 방탕하게 사는 삶을 좀 멈추고자 돈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을 때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책은 2021년도 출간되자마자 바로 읽은 책이고 프리워커스라는 책인데 유튜브 그 모티비라는 모베르웍스 브랜드에서 하는 채널에서 그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들을 다 녹여서 쓴 책이어서 제 팬심으로 바로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알기로 이제 탄님께서 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인생의 어떤 스토리가 담긴 혹은 어떤 포인트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책을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총 3권을 골라주셨어요. 그 책 3권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공통점이 있었고요. 사실 이제 제가 좀 책 추천을 생각해보면서 정리된 것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삶에 대한 좀 어떤 기초를 다져주는 책이고 돈의 속성은 돈에 대한 또 기본이 되는 책 그리고 프리워커스는 일에 대한 책인데 이 하나의 공통점으로 따지면 내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궁금점을 좀 해소해주는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셨던 네. 지대 넓냐 한번 그걸 태블릿으로 표지를 보여주시면 이 책을 사실 읽게 된 건 제가 그 지대널리앗이라는 팟캐스트를 듣고 있었고 이제 그걸 정리해서 나온 책이다라고 해서 사실 출간되자마자 바로 사서 한 번 더 읽은 책이고 뭐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이런 5가지 파트로 삶의 기초 그리고 우리가 여태 쭉 지나왔던 것들을 돌아봤을 때 현재의 삶은 이렇다 이런 걸 좀 설명해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또 사실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책인 만큼 주변에서도 추천을 많이 해줬는데 탄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지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좀 지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 욕망도 있고 한 분야 한 분야를 다 파고들기보단 이 책 제목처럼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좀 습득하고 싶어서 저는 읽게 됐고 이걸 읽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해 돌아가는 부분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어졌는지 이 청년의 삶은 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자본주의가 뭔지 이런 걸 좀 알게 돼서 지금 현재 상황에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본질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지 않나 제가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의 기초가 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의 어떤 내용 중에 어떤 것들이 되게 나한테 와닿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의 나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셨나요? 사실 전반적으로 다 아예 0에서 이 책을 바라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좋았지만 돌아서 다시 한번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좀 뽑아봤는데 1차 세계대전의 이유, 2차 세계대전의 이유 요거는 좀 같은 내용이긴 한데 전쟁에서는 군수물자가 엄청 발전을 많이 하는데 세계대전에 대한 의류를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가를 좀 알려주는 것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다 공급 과잉의 문제로 일어난 어떤 전쟁이다. 결국 식민지를 쟁탈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이나 물자들을 계속 식민지에 보내서 소비하게 만드는 이런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는 전쟁이 일어난 게 저한테는 좀 인상 깊은 부분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 미디어의 말이라는 항목이고요. 좀 전체적인 내용은 화용론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의 주변 상황을 생각해보는 방법을 말한다고 여기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어떤 부장님이 이제 발표 자리가 있는데 일도 잘 못하는 신입사원이 발표 자리를 앞둔 부장님께 연차를 이제 사용해도 되냐고 하는 그런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근데 너 오늘도 지각했지? 라고 물어보는 대화가 나오는데 거기서 느끼는 거는 지각을 했냐 안 했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 말의 맥락에서 나오는 어떤 뜻이 무엇이냐를 얘기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런 개인의 그 화용론이 영향력을 조금 끼치긴 하지만 실제로 미디어가 정부나 국가처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주체가 대중을 상대로 세련되게 화용론을 구사하면 엄청나게 이제 큰 자극을 소비자들은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서 사실은 실제 권력은 기업들이 주는 그 광고료에서 나오게 되고, 실제적으로 스포츠 기사나 연예 기사가 일면에 실리고 기업들의 어떤 부정부패에 대한 이야기들이 뒤쪽에 실리는 이런 것들을 사례를 들면서 이런 문제들은 다 대중에게 있고 대중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책이 출간된 게 2014년도로 기억하는데 지금 봐도 맞는 얘기다. 그리고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은 네. 어떤 분들한테 조금 추천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저랑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삶이 좀 복잡하고 의문이 많은 사람들이나 삶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돌아가지? 라고 생각하는 궁금점, 답답함, 어디 가서 좀 아는 척 하고 싶다. 1차 세계대전 이렇게 해서 일어났지. 정도의 아주 낮은 지식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책도 한번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금색 표지. 네, 잘. 아주 돈의 속성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한님에게 좀 추천 도서로 꼽으셨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돈의 속성이라는 책은 제가 이제 패션업계 4년 차쯤 됐을 때 사실 연봉이 아주 작았어요. 패션업계는 좀 내부 외부적으로도 보여지는 거에 치중하고 비싼 브랜드, 멋있는 브랜드를 좀 소비하는 사람들로 모두가 그냥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살아오다가 소비들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됐고, 그런 순간부터 좀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때 이제 이 책을 보고 돈에 관심이 많이 생긴 상황에서 읽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약간 본인이 바라보는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사실 돈은 그냥 있다가도 없고 흐르듯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돈에 대한 좀 정리를 해주셨고, 김승호 회장님께서, 그리고 밑바닥에서 진짜 정상까지 올라가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돈에 대한 인사이트,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돈에 부여하는 인격,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주셔서 좀 다시 제가 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준 책인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큰 생각이 없다가 네.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되게 많은 생각이 드셨어서 이렇게 추천 도서로 갖고 와주신 것 같은데, 책의 내용 중에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챕터로 따지면 한 3가지 정도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제 사례를 좀 들어주시는데, 매달 500만 원씩 1년 동안 6천만 원을 버는 사람과 프리랜서나 아니면 연예인, 스포츠 스타처럼 일정하지 않은 돈을 연애 6천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라고 따지면 그 돈의 가치가 아예 다르다. 비정규적인 수입보다 정규적인 수입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돈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고, 그래서 장사나 사업을 계획 중이라면 하루 1,000만 원 매출을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 말고 매일 수십만 원씩 꾸준히 돈을 들어오는 국밥집을 부러워해야 한다. 여름철에 번 1,000만 원이라는 그 돈이 솜사탕처럼 가벼워서 만지기만 해도 쉽게 부서지지만, 국밥집의 100만 원은 단풍나무처럼 단단해서 건물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을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네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좀 더 와닿은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해석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또 다른 어떤 인상 깊었던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네. 부자가 되는 3가지 방법이라는 챕터입니다. 3가지 방법 중에 이제 하나는 상속을 받는다. 두 번째는 복권에 당첨된다. 세 번째가 이제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그 와중에서도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직접 창업하는 법, 두 번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법,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법은 너무너무 힘들고 피와 살을 다 갈아 넣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이미 성공을 이루어 나서도 관리해야 되고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그거의 장점은 그런 정점에 올라왔을 때 평생 인생의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그 두 번째는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것인데, 짧게 요약하면 주식을 사서 이미 성공한 그 회사에게 내 돈을 투자해서 주식을 사는 이런 방식을 얘기해주고 계시고, 김승호 회장님 그 인터뷰를 보면 자신의 그 기업도 계속 운영하시지만 큰 기업을 계속 투자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주식을 좀, 요즘은 또 주식 붐이 많이 일었었고 투자의 붐이 좀 일었었는데,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그 회사의 가치를 내가 잘 파악하고 오래 가지고 있을 주식뿐만 아니라 평생 팔지 않아도 될 만한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저도 작게나마 주식 투자도 해보고 하는데 이 얘기는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확실히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방법들이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도 들고, 그러면은 그 책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이 좀 읽어보면 좀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적 대화는 삶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이 있던 분들이라면, 돈의 속성은 좀 돈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앞으로 돈을 생각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패션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좀 아마 비싼 브랜드, 좋은 브랜드, 남들이 봐도 우와 할 수 있는 만한 브랜드들을 소비하는데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꼭 소비만이 답이 아니고 나의 인생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좀 금전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안내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좀 소비에 좀 실증이 나신 분들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마지막 책 프리워커스는 이제 또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렇죠. 약간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프리워커스도 네. 뭐 상당히 되게 재밌는 책이고, 네.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 번쯤 다 읽어봤을 책일 텐데, 네, 맞습니다. 이게 왜 타님에게 엄청 와닿으셨는지, 어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 책들을 제가 소개한 걸 이제 순차적으로 좀 보면 삶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이제 기초를 잡았었고, 그리고 돈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게 된 돈의 속성, 그리고 이제 내 삶에서 일이라는 부분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5일, 1년에는 뭐 200일 정도 일을 할 텐데, 그러면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남들처럼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월급 나오잖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일하는 걸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좀 공감을 많이 했고 읽게 된 것 같습니다. 프리워커스를 읽고서 네. 많은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포인트들을 많이 느끼셨을까요? 여기도 한 3가지 정도 하이라이트를 쳐왔는데, 딥다이버는 수영장 바닥에서 동전을 줍는다라는 항목이고요. 일할 때 수영장 바닥 끝까지 내려가서 동전을 주워온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동전을 주워오는가 하면 얕은 수심에서만 헤엄치는 사람이 있다. 업무가 주어질 때 스스로 수영장 바닥까지 내려갔는가를 생각해봐라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일을 할 때 진짜 끝까지 해봤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좀 동질감을 좀 느끼는 챕터여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고요. 다음은 사람들을 모은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챕터입니다. 브랜드가 생겨나고 1년이 채 안 돼서 행사를 했는데 한 1000명, 하루에 1000명을 모은 그 사례를 통해서 이제 자기네가 어떻게 1000명을 모았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네가 생각하는 이유는 소속감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의 연결고리, 그리고 우리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만든 거, 우리의 어떤 플레이들을 계속 미디어에 노출시키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당긴 거, 이런 게 자신들의 1000명을 모을 수 있는 노하우였던 것 같다. 두 번째는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했던 것들을 계속 보여줌으로 인해 그런 소비자의 마음을 울렸다라는 대목에서 저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게 했던 항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브 앤 테이크 권법이라는 카테고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여줘도 되냐? 우리가 만드는 거 어떤 프로세스들, 자신들만의 어떤 노하우를 다 영상으로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주변에서는 그 정도를 다 공개해도 돼? 이러면 너네가 앞으로 성장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독점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했고 더 이상 정보를 독점할 수 없고 내가 공유하고 나누면 결국 나눈 사람의 최종의 이익이 커진다. 계속 공유하는 어떤 플레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조언 시리즈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에서는 뭐 다른 컨텐츠는 보지 않더라도 일반 그 구독자들이 이런 현실조언 콘텐츠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반응이 좋았던 우리의 모든 거를 보여주고 일하는 사람들의 방식들을 보여주면서 더 반응이 좋았던 그런 콘텐츠라고 나오고 기브 앤 테이크 권법이 항상 오래전부터 적용해온 세상의 이치다라고 하는 대목에서 좀 인상 깊게 저는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생산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사실 생산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기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다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 누가 물어봤을 때 사실 내가 이걸 이 사람한테 얘기해주면 내 여태까지의 어떤 경험치들을 다 주는 게 아닌가? 이제 경쟁자들이 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차피 공유해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결국 그 공유에서만 멈출 것이다. 나처럼 이런 경험치를 쌓아온 사람들과 그냥 들었던 사람들은 다르다. 생각이 또 들기도 하면서 이런 항목에 좀 공감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봤지만 일을 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들 본인들이 이제 모베러웍스라는 브랜드를 키워갔는지 네, 그런 맞습니다. 내용들도 있어서 아마 탄님에게도 좀 많이 도움이 되셨던 것 같네요. 이 책은 어떤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약간 일에 대한 좀 진심이고 일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 내 삶에서 일을 떼놓을 수 없다고 인정하신 분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나가는 게 좋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창업을 하고 싶은데 디자인적인 부분이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었던 어떤 루트가 아니라 이런 새로운 루트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레퍼런스 정도 참고로 보실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탄님은 제가 알기로 책을 굉장히 자주 또 많이 읽는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추천해 주셨던 책들 외에도 혹시 지금 최근에 좀 관심 있게 읽고 계신 책들이 있을까요? 읽고 있는 책보다는 제가 좀 한번 꼭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책이 하나 있는데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라는 책을 좀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산 관리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마케팅이 필요한가? 마케팅은 마케터들만 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분야든 간에 판매가 이루어져야 제품이 생산을 할 수 있고 그 판매가 이루어짐으로 인해 디자인을 다시 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매력적이고 판매가 되어야 어떤 플레이들을 했을 때 또 좋은 반응이 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에 좀 마케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세스 고딘의 마케팅이다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볼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레딘쉘 구독자분들은 아마 책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탄님께서 마지막으로 레딘쉘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편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책을 많이 읽었는데요, 여태. 아마 이 구독자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좀 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일 텐데 제가 여태까지 책을 읽어오면서 출연을 하기로 결정하고 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휘발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었던 책들이 아주 많은데 많이 휘발되고 생각나는 책들은 몇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서 내가 계속적인 다독보다는 지금 나한테 남는, 기록하고 나한테 남을 수 있게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고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실행하는 거 한 권의 책을 읽어도 내 것이 된다면 100권의 책보다 저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